안녕하십니까, 윤석현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개인회생 채권을 이제 확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지금은 이제 변제계획안의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이 사례는 서울 회생법원에서 편찬한 박영사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처를 밝혀두고, 그리고 이제 실무상으로는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변제 계획안도 같이 내고 있고, 그리고 법에는 이제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 거의 신청서하고 변제 계획안 같이 냅니다. 같이 내고 있고,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변제 계획안 작성된 그 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부터 매월 70만 원이면 70만 원씩 회생위원회에게 맡겨둡니다. 이제 법률 용어는 임치라고 그러는데 맡겨두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변제 계획안이 적법하게 되려면은 가용소득 전부를, 가용소득, 그러니까 번소득에서 생계비라든지 압류 금지재산, 압류 금지 물건, 면제재산 이런 것들을 제외한 순수하게 변제에 쓰일 수 있는 소득을 가용소득이라고 하거든요.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해야 되고, 그리고 파산했을 때보다는 3년간 또는 5년간 분할 변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산했을 때보다는 더 많은 액수의 변제가 당연히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채권자들이 기다려주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산가치 이상으로 변제가 돼야 된다. 그 원칙들이 있는데, 통상은 청산가치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동산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청산가치는 보통 감정평가한 금액에다가 낙찰가율을 곱해서 합니다. 해당 지역의 법원의 집행법원, 경매법원의 낙찰가율을 곱해서 계산하고, 통상은 이제 매매 계약서나 KB 부동산 시세, 또 중고 거래차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이제 자동차 시세도 평가해서 청산가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걸 보시면 채무자 A는 전체 채무가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압류 금지 재산, 그러니까 소액 보증금, 그런 것들을 다 제하고 나면은 청산가치가 2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소득에서 생계비 빼고 하면은 이제 순수 변제금이 70만 원이다. 그럼 70만 원을 이제 36개월 갚는다 그러면 액면가로 하면은 2,520만 원이 될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100만 원하고 3년 후에 100만 원은 가치가 다르죠. 3년 후에 100만 원의 가치는 분명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현가율이라고 해서 미래의 100만 원을 현재 시점으로 땡겨와서 현재 가치가 얼마인가 이걸 이거를 산정하는 걸 이제 현가 계수라고 하거든요. 현가 계수는 보통 실무상 현가 계수는 통상 신청서 접수하고 하면서 변제 계획안도 같이 작성해서 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인가까지는 상당히 오래 걸려요. 6개월, 7개월 걸릴 수 있는데, 보통 3회분은 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몇 번 남았어요? 3년 변제면은 33개월 남았잖아요. 33개월에 대한 현가 계수가 30.7719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아예 기계적으로 33.7719를 곱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월 70만 원을 36개월 갚으면 2,520만 원 갚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현가 계수를 곱해버리면 23만 6천 원 변제하는 것으로 떨어지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 가치는 미래로 갈수록 이제 낮아지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의가 없다라는 건 이제 채무자가 작성해낸 변제 계획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 이런 경우거든요. 그러면은 전체 채권자가 이 사람 채무자 A가 파산했을 때는 2천만 원 변제 받아가잖아요. 배당 받아가는데 지금 평가 월 70만 원으로 변제 계획안을 짜서 평가계수 현재 가치를 따져보니 2,360만 원. 이쪽이 더 크죠. 그러면은 이거는 적법한 청산가치가 보장된 변제 계획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채권자 중에서 나는 변제 계획안, 이 변제 계획에 대해서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이의가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전체 채권자에 대한 요 1번 요건은 일단 만족이 돼야 됩니다. 충족이 돼야 되고, 그러면 그 이의한 채권자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얘가 이제 채권자 A가 2천만 원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데 변제 계획안에 이의가 있는 겁니다. 월 70만 원 받는 70만 원 변제금이 가당키나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건데, 이 A 채권자가 만약에 파산 A니까 B라고 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채권자 B가 만약에 채무자 A가 파산했을 때는 얼마를 배당받을 수 있냐면 500만 원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채무가 8천만 원에 얘가 B가 가지고 있는 채권 2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 나누기 8천만 원 하면 4분의 1이니까 500만 원이죠. 왜냐하면 청산가치 2천만 원 이게 배당 재원인데 얘 채권 비율은 4분의 1이니까 8천분의 2천만 원이니까 500만 원을 배당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월 변제금이 70만 원인데 70만 원 중에서 채권자 B가 변제받는 금액은 8천만 원 70만 원 월 70만 원 곱하기 8천만 원 분의 2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4분의 1이니까 17만 5천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현가액으로 따져보면 70만 원 곱하기 합산해 보면 이제 얘 채권은 533.779를 곱하면은 17만 5천 원이죠. 이게 17만 5천 원. 따져보면 이게 590 몇만 원 되거든요. 590 08원. 그러면 결국 보십시오. 그러면 파산시 배당받을 때 500만 원인데, 월 변제금 70만 원으로 3년간 변제받으면 590만 원이 되니까, 청산가치 보장되는 거죠. 요 요건도 충족이 돼야 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가형소득으로 이제 변제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 청산가치 2천만 원보다 전체 채권자들에게 변제되는 금액의 현재가치, 현가계수를 적용한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를 해야 되고 이게 첫 번째 요건이고, 두 번째로는 이의한 채권자가 있으면 그 해당 채권자가 파산 시에 받을 수 있는 배당금하고 그 다음에 월 변제로 받았을 때 현가계수를 적용해가지고 총액이 이것처럼 파산 시 배당받을 수 있는 배당금보다 높아져야 1번 요건도 만족하고 그 해당 채권자에 대한 청산가치 보장도 만족이 되어야 변제되는 겁니다. 변제 계획안은 다 양식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배포한 양식이 있고 작성하는 데는 무리가 없기 때문에 도식적으로 산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변호사들이나 법무사 또 여러 브로커들도 많이 하는 건데 이렇게 기계적으로 도식적으로 계산하니까 여기 어려운 게 있겠습니까? 근데 다른 이제 기업회생이나 이런 것들은 M&A라든지 합병, 회사 분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접근이 좀 어려운 것이죠. 어쨌든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이 변제 계획안 작성의 적법 요건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반드시 준수해서 작성해야 됩니다.